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공감 오늘 진행 맡은 오유진입니다. 네, 올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누가 뭐래도 민생이겠죠. 네, 얼마나 힘든지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가 민생경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양홍식 위원장 오늘 모시고 민생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하고 인사를 나누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홍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도의회가 이제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8월 1일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출범 배경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제주도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민생이 가장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에서도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생경제 안정 분야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8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민생경제 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은 8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민생 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특위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역의 영세 상인들과 그리고 골목 상권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수한 상황, 예를 들자면 국내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크루즈선 입항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제주도정이 신성장 산업을 구축하는 등 이러한 사업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제 각종 규제라든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역구 돌아보시면 지역민들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말씀하시던가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앙로 상점과 그다음에 주변 상권을 이렇게 좀 돌아봤습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차 산업 중에서도 이제 수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을 해서 아침에 이제 위판장에 가보면 경매를 위한 호루라기 소리가 아주 짧게 들립니다. 어느 한 곳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흥이 나는 점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매우 어려운 모습밖에 볼 수가 없었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제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정부는 경제가 좋다고 합니다. 물가도 안정되고 수출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냉정하게 우리 경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경제는 이제 수출 경기가 이제 호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소비 부분에 이제 침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고 내수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살청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이제 낮춰 잡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 전망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지난 9월에 발표한 이제 한국은행 지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내 숙박, 음식업 이제 그 폐업 수율이 뭐 992개 곳이 이제 폐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약 이제 7.5%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해도 벌써 8.3%가 증가한 1,074곳이 이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아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는 뭐 전국 평균 5.6%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라든가 은행 또 연체율 이런 걸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걸 보면 경제가 결코 좋지 않은데
어떤 지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은행 그 통계에 따르면 금년도 7월 제주 지역의 연체율이 1.0%, 예. 전국 평균 0.47%보다도 아주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가계 대출 연체율도 0.9%,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1.1%를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제주가 연체율이 타 시도보다 높게 나가고 있어서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그런 경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 민생 경제를 살펴보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민생 측면의 얘기들도 좀 했는데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뭐 제주의 이제 현안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 신항만, 그다음에 제2공항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신항만이라든가 제2공항이 건설 착공이 되려면 앞으로도 한 5, 6년이 이제 지나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된다는 당장은 어렵다는 거죠. 건설 경기도 어렵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건설업 침체를 걱정하는 이유는 이게 고용이 굉장히 많은 산업인데 그렇습니다. 고용까지 같이 죽어서 예, 예.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건설업 어떻게 살릴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신항만이든 제2공항이든 당장 착공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예, 말씀하시는 예, 것이죠. 예, 우리 저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 제주 지역 산업 구조가 경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우리 다 알게 됐습니다. 예. 서비스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소비가 확 죽으면 지역 경제가 확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산업 구조 이제 개편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제주 도정에서도 이제 코로나19 경영 안정 자금을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대출 중인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그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대출금을 1년간 이제 상환을 이제 유예를 하셨습니다. 제주도정에서도. 그리고 이제 전국 최초로 매월 이제 원금과 이자를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이제 약 3천여 명에게다가 도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672억 원 정도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생 정책으로 이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그리고 제도 산하기관 민간 단체 각계 단체 총망라해서 범도민 소비 촉진 확산 노력에 이제 매진하고 있고요. 또 탐나는 점 포인트를 이제 적립률을 7%에서 10%로 이제 상향을 조정하고 이제 이 포인트를 이제 착한 가게에서 이제 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가 더해져서 총 15%의 적립 정책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 배달 내비는 먹개비 이 가맹점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금리도 3.3%에서 2.5%로 0.5%를 인하해서 소상공인 금융 비용도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빚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면서 대출을 쉽게 해주고 상환 연기시켜주고 세금도 유예시켜주고 이렇게 자금 지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정책 자금 지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제가 듣기로는 올해 또 내년에 만기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은데 그 문제 심각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 브릿지 보증이라고 해서 대출금 이제 만기가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대출금이 만기가 됐을 때는 이 브릿지 보증을 통해서 그 5년 이내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가지고 또 향후에 이분들이 재창업을 했을 경우에도 이런 재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이제 제주도정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만기 도래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시키고. 그렇죠. 브릿지
보증. 보증. 예, 예. 그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예. 했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기업이 아니고 예. 쓰러진 기업을 다시 살리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경제 정책일 것 같아서 예, 예, 예. 그 대책이 있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예. 브릿지 예, 보증. 그게 이제 브릿지 보증. 그러니까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나 예. 다시 재개할 수 있게 재개할 수 있도록 5년 이내에 예. 그거를 이제 분할 상환을 분할 상환을 유료하는 예. 그런 브릿지 보증 운영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이 밖에도 이제 신용이 이제 낮고 예. 저신용자 그리고 담보력이 이제 부족한 예. 도내 중소 소상공인에 대해서 500억 원 규모의 새 출발 세이만 특별 보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주고 예. 그다음에 재창업 예. 특례 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 폐업한 사업자 중에서 예. 재창업을 하고자 했을 때 창업자금 예. 1억 원 이내 예. 또 최대 이제 5년간 예. 보증 지원을 수행해서 예. 원래만 뭐 500여 건에 이제 187억 원을 예. 또 지원하고 있다는 도정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정책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특위가 할 일이 없겠네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지원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세하게 또 예. 특위에서 예. 또 내년도에 이런 정책들을 예. 피부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예. 저희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또 마련해서 하겠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경기에 근본적으로 활력을 주려면 예. 소비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코로나 때는 우리 지원금을 지원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역 화폐라든가 재래시장의 상품권 환급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중에 돈이 좀 풀리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제도들이 좀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피해와 생계 지원을 위해서 제주형 재난지원금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 재난지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가 지원한 그 재난지원금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정부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20년쯤 이제 제주연구원이 이제 제1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보게 되면 정부형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제주 도민들한테 더 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었다. 지속 기간 또한 길다는 효과성 분석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주로 이제 생필품 구매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정부 재난지원금은 모든 업종에서 네. 다 이제 효과가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공통적으로 이제 편의점, 예. 수산물 이제 소매업, 음식업 네. 업종에서 이제 카드 소비 증가가 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서 예. 지역 경제에 예. 좀 많이 도움이 됐다. 예,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원금은 뭐 여야가 지금 뭐 합의가 안 돼서 지원금 지급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예. 지역 화폐라든가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 환급 이벤트 예. 이런 것들은 정부 지원이나 지방 재정이 뒷받침이 된다면 예.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정부의 예산이 예, 지역화폐는 지역화폐 안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않고 있습니다. 있죠. 금년도에 내년도에.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예. 뭐 최종적으로 지금 국회가 이제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예.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지방 정부가 예.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설득도 하고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그럴 있습니다. 정도로 지역 화폐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 그렇죠. 경제 활성화에? 지역 화폐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화폐 정책은 지역 화폐의 사용 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이제 제한합니다. 그래서 지역 소비와 역외 유출 차단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선순환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이제 1,227억 원이 탐나는 전이 이제 발행이 되었는데요. 제주 지역에서 총 1,500
15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신장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이제 총 결제액의 41%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소상공인 그리고 결제액의 약 55%는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이제 카드가 이제 사용되고 있어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부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지방 재정으로라도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운 경제일수록 더 많은 이런 지역 화폐를 이렇게 발행을 해서 지역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탐나는 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앞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재래시장 상품권 환급 제도도 굉장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다는 말들을 전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재래시장 상품권도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수산물 이제 할인 지원이 이제 대형마트에 집중되면서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농수축산물은 각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국 지자체에 똑같이 혜택을 그렇죠. 준 겁니까? 예, 전국 지자체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이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고요. 환급을 통한 온누리 상품권의 이제 이용량 증가로 인해서 소비자의 추가적인 소비 증대 유도와 유도를 나타내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정책적 부분들은 이제 좀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이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국제적으로 보면 전쟁 같은 아주 큰 변수들이 있지만 앞으로 경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 전망이 어렵다는 것인데 내년도 지방 재정도 매우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려울수록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경기라 내수 회복과 이런 거를 이제 회복이 되려면 어려운 경제 쪽에다가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특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에 더 많은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문도 했지만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좋은데 올해 그 민생 하면서도 민생 예산이 늘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었죠. 내년에는 그 꼼꼼히 보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앞으로 활동 계획 있으면 그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골목 상권이 이제 위기는 소상공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이 3고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안정 시책들이 도민들에게 피부로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특단위 대책을 발굴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책 역량에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제주도정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도민 중심이 민생 이해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공자에게 정치의 도리를 물었더니 첫 번째 과제가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공자가 살던 때도 그렇고 공자 이후에 2500년 동안 이 과제는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제 그 고민이 이제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민생 특위를 구성해서 민생 문제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